네, 다음으로는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좀 다양한 기사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하나의 기업이죠. 포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계속 노조의 파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드가 이번에는 합작 문제 때문에도 이슈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인 만큼 포드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미시간에서의 3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지금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 2월이죠. 포드가 CATL과 함께 이 미시간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 공장 건립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떤 배경인지 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네, CATL 중국어로는 닝더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고요. 바로 중국 기업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올가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과 이러한 부품들을 사용해라 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킨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법안 개정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요. 원가는 절감시키고 판매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꼼수가 나왔었는데 바로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서요.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분 비율을 미국 기업들이 조금 높여가면 중국 기업이라는 껍데기를 지워버리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이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 의회에 통해서 결국에 막혀가는 그림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이슈를 제기한 뉴스가 있었죠. 바로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생산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커지자 이 부분을 소명해라라고 미국 의회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불똥이 결국에 포드로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는 지난 2월에 이 바로 닝더스타이와 함께 합작을 하는 공장을 미시간에 짓기로 했었는데요. 그게 미국 의회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이 더욱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꼼수를 부리게 하고요. 또한 공장을 건립하다가 중단하는 것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배터리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고요. 미국 기업들은 더 싼 가격의 배터리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 불편한 관계가 끝나지 못한다면요. 양국가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포드와 CATL이 추진을 했던 이 합작 공장 설립 추진이 좀 무산이 됐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자, 오랜만에 우주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사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의 경쟁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천재 창업가들이 우주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스페이스X에 일론 머스크가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는 가운데 아마존에서도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CEO가 선임될 것 같습니다. 네,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좀 업계를 장악함에 따라서 이 제프 베조스가 우주 기업의 새로운 CEO를 선출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이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이 우주 개발 기업 블루 오리진의 이야기인데요. 이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에 비해서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운 CEO를 선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실 우주 개발의 꿈은 이 일론 머스크보다는 제프 베조스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불리는 우주 개발 업체도 먼저 만들어졌었고요. 처음에 기술 개발도 조금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조금 더 쉽지 않은 기술에 대한 개발 도전 덕분에 스페이스X가 현재로서는 많이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CEO 교체를 통해서 한번
분위기 전환에 나서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존닷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임원 바로 데이브 림프가 12월 초부터 블루 오리진의 CEO로 취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인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새롭게 취임하는 데이브 림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루 오리진을 이제 맡게 될 데이브 림프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책이죠, 킨들, 그리고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대응하고 있는 카이퍼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굵직굵직한 아마존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왔던 인물인 만큼 이번에 블루 오리진을 도맡아서 새로운 혁신, 그리고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는 뛰어난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우주 개발은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기대는 계속 커질 것이고요. 우주 개발에 대한 무궁무진한 발전 경쟁이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기사로는 블루 오리진의 새로운 CEO 영입 소식 기사로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앞서 저희가 또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이 폐쇄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이 강해지자 미국에서도요, 이러한 동맹국들, 특히 러시아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 공장 매각으로 러시아에서 철수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참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차도 이렇게 공장을 매각하고 러시아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미국도 또 러시아 기업들 견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기사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라는 뉴스는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지의 미디어발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추후 진짜로 이게 성사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미칠 여파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묘한데요. 현대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 미국에서요, 러시아를 도운 외국계 기업 150곳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보복성 조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동맹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일지라도 이렇게 러시아와 협업을 했다면 모두 제재를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튀르키예와 핀란드 기업 등 여러 국가들을 다 망라해서 많은 기업들이 해당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드론 카메라, 광학 필터와 같은 핵심 첨단 기술에 관련 기술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거나 공급을 했던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 끝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여러 국가들이 제재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왔었던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약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부의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방면에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면서 여러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츠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국유화를 해버리면서 22억 달러의 손실을 입기도 했었고요. 러시아는 아예 법을 개정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결국에 러시아 시장에서 퇴출이 될 경우 자산의 10%, 매각 금액의 10% 이상은 러시아 정부에 줘야 된다라는 법률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으로 해당을 받는 기업들은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도요타, 포르쉐, 이케아 등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마지못해 러시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도 제재에 나서는 만큼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그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고통의 굴레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기업 제재를 통해서 좀 서로 견제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기업 이슈들 살펴봤습니다.